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의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과 대비했을 때 조정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망이 강세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내년을 기점으로는 더 뜨거운 상승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또 매수세가 상당 부분 흡수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조정 구간이 어떤 국면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 시각으로 1시까지만 개장을 하고 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다 예측치에 부합을 하면서 일단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중요한 지표들이 거의 매일마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중요하고, 그만큼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지표와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수요일과 이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민간 고용의 어떤 흐름들을 보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인데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됩니다. 거기다가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3억 달러, 한화로는 1,435억 원이 순유입이 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이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한 상승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를 꾸준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거시경제 관련된 이슈들은 간단하게만 전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온체인 지표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매도세가 장기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이 중요한 주체들이 또 받아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일일 변화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조정받는 이 구간에서도 물량을 더 적극적으로 넣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해서 던진 물량들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에 약 15억 달러 상당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지금의 조정 구간을 바이더딥 구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가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약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물량의 매도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난 3월 말 정도까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 매도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매도 물량을 점차 줄여 나가다가 오히려 5월을 넘어선 기점부터는 매집의 움직임으로 전환을 했고, 7, 8, 9, 10월에 가는 동안에는 더 많은 물량들을 월등하게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이 이 구간까지는 어떤 사이클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팔았는데, 이후에 이 구간이 전체적인 이 대세 상승장의 고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물량을 더 매집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월 달부터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 자체가 3월 대비로는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은 더 높은 가격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3월과 대비했을 때 무기한 선물 펀딩 레이트를 봤을 때도 더 낮은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이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과열된 시그널이 나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의 중심은 현물 거래가 더 중심이 되었고, 어떤 거품을 동반한 상승보다는 더 근본적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대세 상승장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이 펀딩 레이트가 월등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서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있는데, 그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의 물량은 2018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도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클 관점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사이클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 비율을 통해서 이 흐름을 집계한 지표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비율 지표가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딱 찍고 내려오는 그 구간들이 잘 맞췄고,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봤을 때 여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점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이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은 뭐 MVRV나 표현 멀티플 이런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지난 사이클을 한번 맞춰봤을 때 그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별되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사이클의 흐름들을 점검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가격대 거래 비율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보유 리스크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 준비금 위험 지표라고 부르는데 장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현재 가격 간의 어떤 균형을 측정해서 사이클의 정점을 판별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한번 살펴보시면은 녹색 영역을 아주 조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 녹색 영역은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즉 그러니까 더 안정성이 더 보장된다라고 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없이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부터는 이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더 부담들을 감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이 구간을 갖다가 돌파한 이후에 대세 상승장 랠리가 이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한 번씩 조정을 겪었는데 그 구간도 동일하게 3월에 경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과 너무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상승 랠리로 갈 수 있는 이제 어떤 포문을 열었다, 이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8% 초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잠시 58%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대세 상승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2021년 대세 상승장 전 2020년 대선이 끝난 딱 지금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12월까지는 비트코인 대세장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21년 1월부터 완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알트코인 대세장이 도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즉 2020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 더 급격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여전히 어떤 핑퐁을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 자체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온체인 애널리스트입니다. 데이비드 퓨엘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비드 퓨엘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아크인베스트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관점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신고가를 넘어서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현재는 강세장 중간에 있고 올해 연말까지 10.4만 달러에서 12.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로는 약 1억 7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다, 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처럼 이번에도 메이저 알트코인에서 큰 하락폭의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고, 즉 큰 조정이 올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2025년 전반적으로는 강세 전망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2030년까지 150만 달러, 한화로는 약 21억 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이슈들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전망을 내놓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번스타인에서 현금을 쌓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델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충분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주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한 어떤 차익보다는 본인들의 정말 집중적인 어떤 메인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이 약화되고 있으나 잉여 현금이 있는 이 중소기업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지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됐을 때 이 회사들과 기관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많은 자금들을 비트코인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들이 2년간 장비 업그레이드 등에 무려 3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출된 분야는 채굴 장비 업그레이드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채굴 장비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이 아직까지도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성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을 기점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도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이 기관과 패밀리 오피스의 암호화폐 소득을 면세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의 일부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무려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홍콩이 금융 및 암호화폐 허브 입지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도 있겠지만 홍콩과 중국에서도 그런 중요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상으로 지금 10만 달러의 매도벽은 여전히 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다소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물량을 조금씩 흘려내는 움직임들이지만 사실상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색 고래를 제외하고 보라색과 빨간색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도 어제 CBD 지표를 보여드릴 때는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결국 큰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갈색 고래가 또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상으로도 어제와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저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95.8K의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조정 장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95K와 96K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다가 상방 돌파를 하게 될지, 혹은 중요 구간을 이탈해서 조정 구간을 더 겪게 될지,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들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거시경제 지표 발표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주게 될 텐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크게 하방을 향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그 구간들에서 바이더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말아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12월까지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91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중요하고, 현재 22평선도 90K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22평선 상방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반등하게 됐을 때는 단기 목표 가격은 단연코 10만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93.5K가 핵심적인 지지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66.7만 개 주서가 대략적으로 50.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수세가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악재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지켜낼 가능성과 하방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들이 현재 시점에선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는 대략적으로 96.6K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까지 가게 됐을 때는 또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도 앞서 보여드렸던 매물대 구간의 포지션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이 이 구간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롱 포지션이 여기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96.6K입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은 94.5K에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해당 구간들을 청산하고 갈 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청산이 됩니다. 대략 94K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는 10.54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고 97K를 밀어붙였을 때는 8.11억 달러 정도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이든지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격에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큰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바이더드 기회다. 이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투자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